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뒤 점검과 대책이 쏟아졌는데 현장은 변화가 있을까요? 손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위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한 감리, 계획과 다른 철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안전 불감증과 하청 감리 관련 문제가 시정되도록 1년 뒤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사실상 2, 3년간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대표 사례였습니다. 광주시의 점검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석 달간 공사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감리원 배치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20여 곳이나 나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더 적나라합니다. 불법 하도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싼 금액에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데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 구조 안에서 불법 구조가 절대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상주감리제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해 사실상 상주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냥 그 범주만 좀 낮춘 것뿐이거든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줘야 되는데 불법 하도급을 막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처리도 미뤄지는 상황. 참사 1년, 점검과 대책 마련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안전 불감증도 제도적 허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학동 참사는 부실 시공과 다단계 하도급 등 오로지 이윤을 위한 여러 불법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학동 참사 직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당시 회장은 광주를 찾아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을 무시한 무리한 철거, 이를 감시할 공사 감리는 현장에 없었고 50억 원이었던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5분의 1로 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산 현장 소장과 협력업체 관계자, 감리 등이 기소돼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20여 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 공사에 대해 현산은 협력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협력업체는 현산이 주도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현산 측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즉각 가처분 신청에 나서 그마저도 효력 정지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 일주기,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 잘못을 부인하는 책임자들의 모습에 유족과 시민들은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건설 현장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안전사고도 많은데요. 광주시와 일선구의 대응을 보면 큰 사고가 나야지 대응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고까지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 사례로 광주시와 일선구의 안전사고 대응 실태를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보행자 사고가 났던 도로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단속을 비웃듯 같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도로가를 점령했습니다. 횡단보도 걷는 길에다가 안 쳤으면 쓰겠어. 전들은 좀 한 것 찍어 더 놨은데 그러니까 나도 몇 번 넘어질 그런 일을 탔겠거든요. 보행자나 운전자가 지나다니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횡단보도나 교차로다 보니 분양 현수막이 가장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더라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보장 항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시민안전실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은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사고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떠넘깁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아닌 일상의 위험에 대한 하소연은 갈 곳을 잃은 셈입니다. 결국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책임자를 찾아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자치단체의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건설사 분양 홍보 현수막인데 저희 군에서는 허가 조건에 불법 광고물 개첨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연이은 대형 참사로 위험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광주시. 사고 뒤 건설 현장 점검과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일상 속 위험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조합이 규정을 무시하고 정기총회를 강행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학동사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조합 관계자들은 회계 연도 종료 석 달 내에 총회를 열어야 하는 도시정비법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한참 넘긴 지난해 12월 정기총회를 열어 집행 예산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제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9시쯤 광주 진곡산당 공영 차고지 입구를 화물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가 16.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일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곡성과 구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무안 27도, 강진과 장흥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덥다가 월요일에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화요일 오전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상승카드 10% 할인이 재정 소진으로 어제부터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충전한 선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과 충전은 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 관련 예산을 추경해 확보해서 올 하반기 할인 혜택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평동 3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쿠팡 물류센터 공정률이 35%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와 쿠팡 측은 어제 물류센터 조성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채용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 고용 규모는 1,600명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278명, 전남이 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열흘째 1,000명 미만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전남에서만 2명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1,031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예술의 거리 축제가 내일 광주 동구 학생 예술 놀이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찾아가는 비바 예술 공연, 예술로 소풍, 미디어 창작 공연 등 7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예술의 거리 축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광주시 궁동 예술의 거리 등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섬 여행 상품을 TV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합니다. 섬 여행 패키지 상품은 목포에서 1박을 한 뒤 다도해 국립공원의 대표 섬인 흑산도와 홍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전남의 선박을 활용한 섬 투어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 섬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